선생님 지금 본문 중에 이제 30대하고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이제 3차례 정도 이제 점검을 해서 그 조직에서 쓰여질 사람과 다른 데 또 재배치해서 이렇게 쓰여질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그 각각의 20대 때 맞는 임무와 역할이 각각 달라지는데 그때 그 각 개인에 대해서 인사 주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부장 정도 되면 선생님 그 본문 가르침에 따르면 3년 정도의 그 이제 뒤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이제 1년 단위로 인사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인사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인사 주기를 잡아가는 것이고 현재처럼 1년 만에 인사가 될 때 그 모임을 맡은 사람은 또 어떻게 역할을 잡아가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연구해보면 이제 다 잡을 정도는 되는데 키를 이렇게 놔주면 20대는 항상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20대는 일하는 게 아니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면 30대 들어가면 보직을 맡을 사람인지 그냥 노동을 그냥 일반 일을 줘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게 만져지죠. 30대가 돼야 이 사람들이 성향이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20대에는 이 사회가 어디든지 들어가면 우리를 관리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30대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의 성향들을 이제 전부 다 보기 시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관찰자들이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은 리더의 성향이 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간부의 성향이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보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 간부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관리를 해갖고 올려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된다면 과장 밑에 뭐 차장이 있다든지 그 밑에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걸 나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 성향을 바르게 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어 그 자리 가버리면 요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일하는데 전부 다 중간에 맥혀버린단 말이죠. 이러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아래 사람들 직장인을 아끼고 사랑하느냐 요거부터 제일 먼저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 직장을 아끼고 사랑하냐 이거죠. 내가 소속된 이 담당 조직을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거를 몇 프로를 보고 이걸 몇 프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사람이 편중된 사회를 보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회를 넓게 보는지 안 그러면 좁게 보면서 불만을 할 사람인지 불만을 할 사람이 이 간부직에 가면은 안 될 사람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연구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걸 잡아 들어가 보면 이 사회는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면 1년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가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나열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 들어왔다고 전부 다 간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노동자로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 그렇게 해갖고 이런 걸 잡아나가면 이게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도 성장을 해가거든요. 성장하면서 더 지적인 일 아이템 같은 걸 잡아가면서 변화를 일으켜 간단 말이죠. 이 회사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간부가 누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 회사는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 전자했다고 끝까지 전자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전자를 하다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 그걸 또 이게 그 개척을 해갖고 또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은 여기서 공부할 사람, 그룹 중에서도 여기서 공부할 사람, 여기서 일로 가야 될 사람, 전자 쪽에서 크면서 사회를 지금 공부해야 될 사람, 뭔가가 전부 다 이 그룹에는 다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성공을 할 회사고, 안 그러면 인사 관리를 잘못하면 이거는 30% 가면은 여기서 중단될 회사고,
더 이상 가도 못 간다 이거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 인재 없이는 못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사 관리를 바르게 하면 70%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멈출 회사,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회사 견학가 갖고 사람들이 기운을 딱 살펴보면, 이 회사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 이건 바꿔야 된다. 대판 나와요. 그러면 이 힘으로 어떤 쪽으로 틀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걸 다스릴 인재가 없다. 그러면 이 힘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대에는 손을 안 대고 아주 이게 영향력이 어떤가 살피고 또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30대가 되면 이제 옥석하고 다 가려야 됩니다. 가려가지고 이 회사도 성장을 하고 여기서 노동자가 되게끔 만들어도 안 돼요. 요 남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이 사회 관료가 되고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도록 자꾸 키워내는 게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회사가 70%가 올라서잖아요. 올라서 버리면 30%의 사람이 남잖아요. 남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전부 다 점유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30%는 국제적으로 나가고 또 요 30%는 국제를 들락거리고 또 30%는 여기에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 사회에 이 뭔가 뒷받침을 또 해주고 국제로 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로 어떻게 나가느냐가 우리 이 모든 이 환경에 운명이 달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해갖고 국제를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리가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제 포맷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연구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파견 나갈 수밖에 없고 교육도 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류의 멘토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연구하고 포맷을 잡아야 돼. 이걸 누가 못 이끌어줘서 못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전부 다 이끌어 줄 테니까 이게 새로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여기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 나라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응? 지금 그 조직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도 연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하는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조그만 시간을 내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논리 주는 시간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놀라고 들어요. 우리는 시간을 어떤 나라는 몇 시간 일하는데 노동법에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같이 놀자 이러거든요. 연구원들이 노는 게 어디 있어요? 연구원들은 노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과제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쉬게 해줘도 연구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앉아갖고 생맥주 한 잔 놓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진짜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논하고 이게 지금 왜 대한민국이 다방이 저만큼 다방이가 커피숍이 저만큼 많이 생기고 이 레스토랑이가 저만큼 많이 생기는데 이건 전부 다 연구소예요. 사설 연구소. 여기 자리를 대여해 주는 거. 아이고 참말로. 아니 요 3명 5명만 모여갖고 요쪽에 커피 한 잔 놓고 빵 하나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름에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이스 빙수도 있대. 그거 놓고 같이 떠먹가며 머리를 맞대고 주제가 없는 거야. 주제가. 전부 다 내가 나가서 보니까 둘러보니까 아주 막 3, 4, 5 모이갖고 앉기는 좋아하는데 앉아갖고 무엇을 하는가 설 지나가면 이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저쪽이 이게 기운도 열어갖고 저 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도 들어보고 난 다 듣거든요. 나는 이 천리밖에 있어도 그걸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기라고 연구가 아니고 이거는 쎄리 장난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남 탓하고 너무 헐뜯고 나라 헐뜯고 맹 이지랄만 하고 앉았고 뭐 신호 헐뜯고 이 대한민국 이래갖고는 망해요.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주부도 모이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노력을 해서 무엇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부들도 그렇게 하면 모이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자 모일 때가 됐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모이는 게 창조 이래로 처음입니다. 이 모임 문화를 잘 어떻게 모이느냐 따라 가지고 이 모인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융합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융합. 너의 생각과 너의 생각들을 우리가 융합시키는 자리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융합하느냐 따라 갖고 여기서 아주 멋진 상품이 나오거든요. 콘텐츠가. 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제가. 옳은 주제가. 이게 전부 다 연구소입니다. 그렇게 막 저쪽에 모여서 저끼리 모여갖고 아주 뭘 하려고 그러대. 그럼 주제가 있어야지. 딴 걸 갖고 막 그러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이러면 이 나라에 엄청난 백성들에게 에너지 손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못 잡아줘서 지금. 최고 연구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저 도파들요. 우리가 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니까 그거 갖고 시간 다 보냅니다. 일요일날 쉬는 거 어떻게 알고 그날은 오라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빼갖고 뭘 해요? 이런 데서 이 새로운 발상을 일으켜갖고 여기서 새로운 뭔가를 하게끔 하면 말을 잘 듣거든요. 왜? 우리가 어려워서 조금 어려우니까 도움받으러 간다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키를 잡아주면 다 합니다. 이래갖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갖고 사회에 내보내줘야 사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종교의 의무라 이 말이죠. 천지도 모르고 전부 다 오니까 하느님 밑에 굴복이나 시키고 부처 앞에 절이나 하라 그러고 상 앞에다가 저 돌배한테 절하라고 시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돌배 앞에 절하랍니다. 이 홍익 인간들이 지금 이 아주 왕성하게 성장해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멘 매달리고 이 지랄 하랍니다. 이렇게 조금은 준대나.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꼬라지가. 어떻게 이게 비굴하게 살으라고만 자꾸 끌고 가는 거. 이 종교가 지자리에서 할 일을 못하는 바람에 이 사회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길을 못 내주면 이 사회는 어디까지 가다가 부딪히는 기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모여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승님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 사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걸 지금이라도 알려야 돼.